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수업이 다시 진행이 되면 오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부분을 학원에서 다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혹시 수업이나 선생님들의 공부의 흐름이 끊길까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라도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본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한 학원 폐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오늘부터 진행한 수업 진도를 다시 한번 더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가 향후에 유튜브에다가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장의 계획을 한 것은 사료입니다. 특히 이제 한자 사료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또 쉽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씩 해서 한자 사료를 같이 강독하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나오는 한자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진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교육론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페이지 127쪽이고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선생님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간에 우리가 6장까지 했었던 역사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낯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적을 거예요. 역사교육의 개념이다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어떻게 보면 이 교재의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하면서 초록책의 단원을 우선적으로 제일 앞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남색책을 순서로 집어넣었는데, 오늘 이 7단원은 바로 남색책을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념상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역사교육의 의미이고요. 그 속에 역사교육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교육의 개념은 말 그대로 역사를 가르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든지, 그게 바로 역사교육의 개념이 될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역사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는 역사와 교육의 관계에서 가의 기업과 니은,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실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의 특성과 상관없이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방법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2차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내가 수업을 할 때 과연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는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실들을 개념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귀에 잘 들어가고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2차 수업에 반영이 되기도 하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경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은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2차 수업에서는 특히 경기도는 방법 중심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봐두시고요. 끊임없이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역사교육은 역사를 가르치느냐, 즉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즉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봐두시고 이제 역사교육의 성격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자, 역사교육의 성격은 역시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물릴 수밖에 없죠. 역사가 과학 쪽에 가깝다라고 본다면 역사를 과학으로서 내지는 과학처럼 가르칠 것이고, 역사가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학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처럼 특히 이제 상상을 하게끔 하게 하고 감정이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역사교육의 성격과 관련해서 특성이 나오고 있고, 그 특성 중에서 특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역사가 문학인가 과학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역시 역사를 가르치느냐 역사로서 가르치느냐처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쪽에서는 과학이다, 한쪽에서는 문학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역시 이 두 가지 성격을 역사는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보는 측면보다 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을, 아니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상상이나 감정이입 또는 유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가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콜링우드의 제사고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사고를 위해서 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추나 상상이나 감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책을 넘겨볼까요? 역사가 문학이냐 과학이냐 이런 고민처럼 역사하고, 특히 역사교육이라는 역사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과 아니면 사회과랑 역사과에 대한 고민을 역시 조금 던져두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흐름상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제가 80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부류는요, 사회와 역사는 동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회과와 역사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죠. 역사과와 사회과는 틀립니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이랑 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거고, 따라서 역사의 독특한 측면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은 사회과랑 역사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정도의 흐름으로서 역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런 흐름 속에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회과랑 역사과는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특히 가 같은 경우에 어떤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과랑 역사과가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 사회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는 시간을 취급한다는 거죠.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지리는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는 현상이나 또는 원리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자, 다에서 역사는 인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2연에서 보시면 고유하고 특수한 성격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특징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디귿, 인간의 고유하고 특수한 성격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해라는 것과 상상 또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사회과에서는 일반적인 법칙,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를 한다면 역사과에서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법칙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상이나 법칙에 대한 고민보다는 인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인간 행위의 특수성, 개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감정이입이나 상상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지리나 일반 사회하고요, 역사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한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판서가 된다면 제가 이제 좀 표로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줄로 한 6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역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첫 번째 차이점에서는 저는 뭘 두느냐 하면, 대상, 즉 이제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지리는 공간적인 것을 다룬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측면과 원리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역사는 시간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학문에서 이 지리나 사회는 사회과학을 배경으로 한다면 역사는 인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사회과 쪽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원리를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사과는요, 그렇죠, 고유성이나 어떤 개별성, 특수성을 좀 더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와 역사과가 다른 측면은요, 설명과 이해의 측면에서 다르기도 하죠. 근데 사회과는 보편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설명을 추구를 하고요, 역사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무엇? 맞습니다, 이해를 추구하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과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사과하고 사회과가 다를 수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사실 자체는 개념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과는 그 개별적인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역시 보편을 추구하느냐,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개념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역사를 가르치느냐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이 2개 페이지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29쪽에 역사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역사교육학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 다음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역사교육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은 과목들 중에서 교과교육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역사교육과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담도 안겨주긴 하지만 실제로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는 측면보다는 향후에 우리들에게 역사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이러한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역사교육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역사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은 역사를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봐두시면 될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전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굉장히 중시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수학을 재미있어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수학과를 다니기도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수학이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방법 중심으로 갔었고요. 역시 학교에 들어오면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도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재미있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즉 방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역사로서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는 특히나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수업을 한다면 아마 저 수업을 들을 이유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2차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역사 교육학 내용의 특성을 본다면, 뭐, 이돈이나, 그 다음에 슐만, 이런 분들의 어떤 특성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내용적인 명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가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설명적 명제는 역사 철학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적인 명제가 우리, 특히 이제 교사들이 네,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슐만은 이러한 역사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지식이나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얘기했죠.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교육 과정 지식 3가지 정도만 선생님들이 봐두시면 될 겁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이 슐만의 지식 구분 중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 좀 더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에게서는요, 그걸 교육학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 2020년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수업을 하건, 그 다음에 수업을 준비를 하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그런 것도 슐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3가지 본다면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교육 과정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래쪽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류만 어느 정도 해 두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형태로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 3번의 교수 내용 지식을 보면 특징에서요, 동그라미 3번, 특히 이제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은유하고 예시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여주고, 그렇죠, 유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수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실 획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역시 경험적인 축적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노력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흔히 얘기해서 공부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는 속에서 획득될 수도 있지만, 그게 기반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을 통해서 더 이게 나한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수 내용 지식이요, 교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하죠. 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갓 임용을 받은 초보교사와 그 다음에 이제 경력교사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거와 관련해서 4, 5, 6번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추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했었죠. 유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뭔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비교의 과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비교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의 사실이고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른들의 경험들을 많이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자라고 해서 유추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추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네, 그걸 다시 한번 더 핵심으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용어상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나와 있는 기반 사례를 통해서 네, 표적 사례를 잘 설명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를 한번 제가 던 적이 있는데 로마의 라티푼디움과 그 다음에 고려의 대농장 제도를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요. 고려의 대농장 제도를 설명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라티푼디움 자체가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친숙한 사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통적인 것을 찾고 차이점을 찾아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만 이 유추의 효과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좀 의미있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의미있게 봐두자는 것에서 가로속을 보시면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나 그 다음에 경험의 양과 질, 네,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중1이나 중2 정도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유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반이 좀 더 폭이 넓거나 심화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유추도 좀 더 심화된 것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만족감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쌤들한테는 충분히 대농장하고 라티푼디움을 비교하더라도 얘는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유추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오늘 감정이입은 여기에서 하나의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한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정이입은 다른 장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교수 내용 지식에서 역사과는 유추나 감정이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정도로 일단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리의 분류도요. 뒤에 가면 다시 보게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한다면 리는 힘으로서의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고 과정으로서 즉 절차로서의 감정이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이 있고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이 있다. 네, 그렇게 일단 한번 분류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힘으로서의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절차, 과정으로서의 감정이입은 실제로 감정이입으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네, 감정이입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는 걸로 네, 끝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얼굴이 가까이 가서 크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 131쪽에서 교수 내용 지식과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부분에 이제 남색책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이라고 하는 옛날 노란 책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죠. 일단 교수 내용 지식은 교사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 즉 뭐냐 하면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범대를 거쳐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과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교육과정을 별도로 거치거나 대학원을 다녀오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잖아요. 교사를 될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 교수 내용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교수 내용 지식에서 기반해서 우리가 교사 교육을 바라볼 때 내용 지식에 기반한 그런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교수 내용 지식은 무엇에 기반해야 한다? 내용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니면 쌤들이 정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억지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방법적인 것만 동원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끔 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사를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의 원칙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제공한다? 교수 내용 지식은 지식, 즉 무슨 지식? 내용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하면 역시
우리들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누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죠. 문장 그대로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봐두시면 되고요. 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사실들도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즉, 이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차적으로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이 우리 머릿속에 또 들어오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이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뒤에 후반부에 가서 이 부분도 한 개의 장으로 별도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론이나 아니면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교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수 내용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5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사교육학의 연구 범위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죠. 첫 번째가 역사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역사학, 역사교육과 사회과학,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역사, 각국에 다 들어가겠죠. 물론 이거는 뒤에 가서 별도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심리적 기초, 이런 것들을 역사교육학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보시면은 역사교육의 내용 구조도 역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교육의 과정, 우리 지금까지 했었죠? 제일 처음에 역사교육의 목적,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 하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게 되니까 내용 선정했고, 내용 조직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왔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고민해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수업을 하고 나면 평가하는 것까지 고민을 다 했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역사교육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대학원에서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역사교육의 교재도 연구를 해오죠. 그리고 각국 역사 교육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132쪽까지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한계 때문인데요. 30분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잘리더라고요. 용량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한 27분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